네, 후보자님. 네네. 네,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네. 거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혹은 뭐 여러 제사장 신전들의 서 일하는 분들, 네. 신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고요. 이분들은 무결점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니까 그 결과 신의 목소리고 신의 뜻이라고 네.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네네. 혹시라도 흠결 발견되면 그냥 그 자리에 물러났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물론 현대국가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누구도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게 거는 도덕적인 수준은 대단히 높다. 그건 분명히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학에서의 대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각인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어제 우리 문형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관계가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청렴하고 어떠한 하나의 오점도 찾아낼 수가 없어서 네. 모든 것이 그냥 그런 그 과거 가입했던 단체 활동 여기에만 집중됐었는데 그 후보자님은 이 주식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좀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여기 헌법재판관 후보시니까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억울함을 느끼잖아요. 네. 재판을 하시면서도 보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범죄 혐의점이 많아 보이는 피고 근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결국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다 해소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께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가지고 계신 국민으로서 부당하고 지나치게 확인되지 않은 그냥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만 가지고 공무 담임권을 배척하면 그것도 반헌법적인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좀 네.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네, 네, 있어요. 네. 한 사람의 그런 공무 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지켜드려야 할 부분, 사생활의 영역이라든지 네. 혹은 남편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연좌제적으로 남편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자인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 더더군다나 헌법 제119조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네. 노력을 절대로 인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헌법상의 의무를 지우고 있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분배나 또는 소득에 있어서의 형평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의 그런 주문이죠. 네. 여기에서 과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이 깨끗하게 후보자 개인의 공무담임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쨌든 후보자의 업무에 영향을 끼쳤고 판사로서 그동안 혹은 앞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네. 그리고 국민이 기대하는 전혀 어떠한 편향도 없이 치우침도 없이 네.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양심과 오직 헌법에 따라서만 의논에 참여하고 결정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흠결이 없는지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야당 의원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막 하고 본인이 뒤따라가는 형국이기보다는 오히려 네. 저에게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이 좀 사실은 오해가 있습니다. 네. 라고 적극적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첫째, 지금 뭐 계좌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네. 혹시라도 실제로 후보자께서는 판사 시절에 업무 중이거나 혹은 어떤 때라도 본인이 스스로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보자면 남편께서 거래하셨던 그러한 증빙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배우자가 그 홈 트레이닝 시스템인가요? 네. 그걸로 거래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가능하겠네요. 입증이. 네, 네, 그 입증을 해주셔서 지금 오간 많은 것들 중에서 일단은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네, 둘째, 판사로 계실 때에 다뤘던 재판들과 과연 이러한 주식 거래
배우자가 하셨다 하더라도 같은 가족 내 특수관계인이잖아요. 특수관계인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기업과 관련된 재판이라면 네. 여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 나오는 뭐 이테크라든지 또는 OCI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그간 판사 재직 시절의 소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형사상에, 네. 형사상에. 네. 그 소송 전체. 네. 그리고 그 재판부에 속하지 않으셨음. 아까 제기되는 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렇죠? 네. 언론 보도는. 네. 소송 내용이 많지는 않을 테가 다 나올 거고 그때 재판부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언제 가능하죠? 네, 뭐 법원행정처에 요청하셔서 네, 네, 입증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식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말대 말로 이렇게 가서 괜히 뭐 방송에 보도돼서 너무나 억울하게 본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이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덧쓰여지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좀 벗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두 번째 나온 문제가 이제 자녀의 증여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역시 사실은 국민이 원하는 거는 위법은 아니다. 이런 답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네. 명백하게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교묘한 절세 수단으로 사실은 실질적인 증여를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되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기를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네. 예, 그런 자녀분들의 네. 그런 그 펀드 네. 조성 과정 그리고 납부와 관련된 규정 규칙법 또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이걸 좀 밝혀주시고요. 세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직자와 관련된 재산과 주식 등이 이익 충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백지 신탁도 있고요. 또는 아예 매각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과연 앞으로도 야기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준비하셔서 네. 오늘 내로 반드시 소명을 하셔서 네. 제기되는 의혹들을 깨끗하게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